네, 안녕하십니까. 깡센클럽 강재훈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다시 급반등이 나오면서 1700선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우선은 이제 포지션 자체가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강하게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줬었고, 물론 이제 장중에 관망세라든지 출렁거리는 흐름 자체는 상당히 강하긴 했었지만,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다.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전반적인 강세를 나타냈다가 되고, 그 기간에서 이제 앞전에 정부에서 집행하기로 했었던 증시 안정기금 그 부분이 일부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이 전반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지수를 또 올리는 데 일조를 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중요한 가격대 라인대를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해놓고 안착하느냐 이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만기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시장에서 방향을 예상대로 움직인다가 되면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어제 시장을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지수가 2.3% 정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1724포인트 라인대를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박스권의 중간마디를 올라탄 그런 모습이 되는데, 중간마디에서 안착한다면 이제 다음 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9조 5천억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어느 쪽을 사야 되냐 이런 부분에서가 아무래도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6,200억을 매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은 뭐 다시금 매도를 소폭 확대했다 정도 된다. 실제로 이제 세트리온에 대한 블록대의 물량, 이 물량도 포함이 되어 있다가 됩니다. 반대로 기간에서는 3,600억 정도 매수 들어왔는데, 그동안 시장에서 금융투자에서의 매도세가 지속되던 부분이 시장에서 수급에서 또 한 축에서 좀 약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에서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기간이 대부분이 다 매수로 유입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선물시장인데, 선물시장이 이제 앞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투신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 그 부분을 외국인이 잡고 그 다음날은 거의 대부분 급등으로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도 거의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됐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청산을 뭐 더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샀다가 되는 그런 케이스로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6만 개 가까이 이제 나왔다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3조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현물 쪽은 여전히 유입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지만, 현물 쪽은 이제 잘 나온다면은 다음 주 이제 만길이나 아니면 그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선물 쪽에서가 여전히 강하게 잡고 간다는 부분,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2.9% 상승을 했다가 되고요. 그다음 코스닥 시장도 어저께 역시 마찬가지로 강하게 반등세가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거래대금이 10조를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가 되면서 여전히 개인들의 매매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 동일하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900억 정도대 매도를 하고 기관에서는 10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외국이나 기관에서는 뭐 매매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했다 하더라도 개인들의 시장 분위기라든지 개인들의 마인드 이쪽이 결국은 현재 코스닥 시장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외 시장 보도록 하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강세를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당히 잘 나온 그런 모습이었는데, 시진핑 주석이 어제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구체적인 부양책에 대한 규모라든지 일정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중국에서의 양해가 언제 시작이 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우선은 시진핑 주석이 언급했다라는 부분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났다 되고,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매수를 한번 했다가 매도하다가 이게 반복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틀 연속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이어지는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1.69% 상승한 2780포인트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장중에 상당히 왔다 갔다 변동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어저께 미 선물 지수를 약 1.5% 정도 선방했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미증시가 장중에 하락으로도 갔다가 급등했다가 다시금 내려왔다가 결국 마감을 할 때는 역시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서 1.7에서 2.2%라는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장에서 급등이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이 결국 유가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와 사우디 이쪽에서 1000만 배럴 이상 감산을 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 폭의 호재로 인식이 되다가 실제로 이제 공식적인 발언이 사우디라든지 러시아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급락이 나왔다가 그리고 오펙에서 갑자기 긴급 모임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결국 유가가 급등을 했다야 됩니다. 그래서 유가가 25불선을 회복하면서 뭐 굉장히 큰 폭의 급등세가 나타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앞전에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가 2000포인트를 이탈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유가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부분은 국내를 비롯한 이머징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한 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서 신규 수rop상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지난주 300만 건에서 이제 거의 2배 이상으로 급증이 나타난 케이스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해도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다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하락을 하면서 이제 50선 초반까지 내려온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50 이하를 언제 깰 거냐 이 정도의 차이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동성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어저께도 설명해 드렸지만 시장에서 이제 미증시가 4%대 급락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변동성 지수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은 방향 자체가 쌍봉 형태를 만들었다는 것과 그리고 바로 위에 매물은 상당히 많은 자리 때문에 되돌림 성향이었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어저께 더 밑으로 크게 떨어졌다 되면서 이제 50선 초반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미증시는 아직까지 뭐 아주 강하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장에서 변동성 지수는 한번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 완화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충격을 줄 만큼의 악재거리가 있냐 이 부분이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더 지나고 나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시장이 크게 무너지는 그런 포지션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 선물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미증시가 앞전에 저점 대비해서 13%대 중반 정도 상승을 했고 5.6% 정도의 고가 대비 조정을 보였다고 했는데 이 정도 조정이 실제로 상승폭 대비하면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박스권의 앞전 요 바닥을 만들 때에 박스권 상단 자리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이제 어제까지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하락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하락 각도가 가파른 상태에서 바로 강하게 넘어가지 못한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21세라는 자리대를 이제 언제 올라타느냐 그리고 안착하느냐 보면다 이번에 올라타게 되면은 거의 세 번째 안착한다 정도 되는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하락각 자체가 이제는 완만한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다시금 상단 자리를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만들고 거의 쌍바닥 패턴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미증시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하거나 이러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크게 우려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가 선물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들어서 이제 유가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20불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면서 시장에서 20불을 깨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4월 1일 날 이제 사우디에서 증산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지금 증산을 하게 될 경우 실제로 수출할 데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에서 실제로 증산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 사우디나 러시아 다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인데 시장에서는 차이가 있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은 유가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현물가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저께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25불선까지 올라왔는데 유가 선물 같은 경우는 한 27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물 쪽에서는 25%의 급등을 했고 선물 쪽에서 15% 정도의 급등이 나왔는데 실제로 앞전에 현물가와 선물가가 굉장히 큰 괴리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괴리가 왜 발생이 되냐면 결국 코로나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장기화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현재 위축된 수요 자체가 나중에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비축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감산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선물 시장에는 이미 선반에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유가 자체가 앞전에 이제 40불대에서 수직으로 급락했던 이 날이 3월 9일이었는데 이날이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가 2000이라는 자리대를 갭으로 이탈한 흐름이 나타났던 그런 가격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무너지면서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미국 내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파산을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신용 리스크가 크게 불거질 것이고 그리고 금융시장이 무너질 거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약간 확대 해석을 했었는데
한계 기업 일부는 당연히 정리하는 것이 맞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는 감산을 하고 이런 리스크 자체가 더 이상 크게 불거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크게 우려했던 부분이 소폭 완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 선물지수가 시장에선 단기적으로는 세경을 결국 넘어간 그림을 나타냈다든다. 우선은 윗자리인 30불 선까지는 선물지수가 넘기지는 못했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30불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됐더란 그때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되었다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유가는 이제 바닥에 나왔다는 부분도 거의 동일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저께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앞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걱정된다 했을 때가 1295원까지 갔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박스권의 하단 자리까지 수직으로 떨어졌다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도 그때 이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는데, 주가 자체가 숨고르게 하는 구간, 그리고 환율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단기간에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되돌림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어저께 1239원 40원이라는 자리대까지 올라가고 나서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기술적으로는 전체 하락폭의 38.2%라는 되돌림을 딱 맞고 떨어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이 하단 자리대, 이 박스권의 자리대를 다시금 진입하는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다음 주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증시 자체가 상당히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체크 좀 해볼까요? 우선 이제 어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거래소가 2%대 중반, 코스닥도 비슷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 대형 쪽에서가 2.47%로 시장에서 중소형보다는 소폭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우선은 강세가 나타났었던 가장 큰 배경이 될 수 있던 부분이 그동안 삼성전자를 중심한 IT가 시장 대비해서 너무나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만큼은 해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한 증시 안정 기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이렇게 이쪽에서 시총 업종 대표주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시총이 높은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다. 그 흐름이 어저께 오전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반등이 나올 소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화되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이라든지 이제 정유, 그러니까 유가 자체가 올라갔던 부분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쪽이 정유라든지 철강, 그리고 조선, 건설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가 앞전에 하락이 컸던 만큼 반등이 더 강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한국해운 같은 경우는 한진칼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서비스업 정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오히려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 수혜가 된다. 이런 부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강세가 좀 더 컸다가 되고요. 그 외적인 쪽에서는 제약이 이제 어저께 소폭의 반등으로 결국 마감을 했다 정도. 나머지 내수라든지 이런 쪽도 강세되었고 통신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 자체가 거의 없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같은 내수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 안 받는다가 되는데 그동안 과하게 빠졌던 부분에서 강세를 띄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이제 IT 부품 쪽이 그동안 역시 계속해서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띄던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반등이라는 부분까지 더불어서 강세를 띄었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이제 어저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 되는 쪽이 LG 생활건강과 그리고 HAB 펄어비스, RF HIC 같은 이런 코스닥의 종목들이 좀 있는데 HAB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와 상관이 없는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고요.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그 다음에 5G, 그 카카오, 인터넷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가 이제 동반 매수가 들어왔다가 되는 케이스였습니다. 그 외적으로 네이버라든지 NC소프트 역시 코로나19하고는 어느 정도 제외되는 쪽이다. 이렇게 해서 강세를 띄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도의 경우는 세트리온과 세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블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가 매도가 상당히 컸다가 되고 삼성전자와 LG와 삼성 SDI 같은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역시 매도가 컸다가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라든지 삼성전자 다 우리가 이제 기존 주도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들인데 이쪽에 대해서가 역시 매도가 있었다가 되죠. 그래서 오늘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어저께 미증시의 강세와는 달리 하락을 또 추가적으로 했었는데 시간에서 급등이 나타났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2차 전지 쪽에 반등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도록 하죠. 기관에서 레버리지 많이 샀다 나타나고요. 그리고 카카오, 그 다음에 정유주를 샀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네이버라는 이런 쪽은 비슷했다 정도. 그 다음에 매도에서는 역시 인버스를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와 LG화학 같은 2차 전지를 역시 매도했다. 그래서 앞전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이제 기존 주도주들 쪽으로 워낙에 수급이 쏠렸었기 때문에 그 쏠렸던 수급에서 반등을 할 때마다 기관에서는 매도하는 흐름이 이어진다 됩니다. 그래서 그걸 매도해서
그 외적인 종목으로 사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답니다. 그다음 수급을 보도록 하죠. 선물 쪽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이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바닥을 만들었었던 3월 19일 날인데 이때가 이제 기관 투신권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했고 그 물량을 외인들이 받고 그 다음날 급등을 하면서 반대로 이제 또 투신권에서 쇼커버링을 하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금 또 하단에서 크게 이제 매도를 하고 외인들이 받고 그 다음날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일차적인 주 상승이 나타났다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저께였죠. 그저께 투신에서 대규모 또 매도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가 최대치로 만든 그런 케이스였는데 어저께 이제 추가적으로 투신권에서는 약간의 쇼커버링을 했다 되겠지만 여전히 물량이 많다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누적 매수가 이제 59,000개까지 늘어나면서 최대치를 또 가지고 있던데 바로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까지를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방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의 단기적인 60분봉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박스권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그 박스권의 하단 자리 때 이 가격대를 결국 지켜주고 이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딱 중간 마디짜리 이 자리대가 23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어제는 이 자리대보다 조금 위에서 끝났다 됩니다. 그래서 230포인트 자리대를 이제 안착하는 과정을 오늘 보여준다면 시장에서 결국 박스권 상승의 상단 자리를 다음 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가 들은다. 이렇게 되게 될 경우 박스권 마디폭이 하나가 열린다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1800포인트를 다음 주에 최소 기대할 수 있는 그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한번 우리 생각 체크를 해보죠. 요즘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대해서 사람들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전에는 삼성전자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장에서 대부분이 하락을 하는 과정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가 강세를 띄었었고 그쪽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기업 리포트에서 다 추천이 나온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빠질 때마다 무조건 삼성전자 사야 돼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에 낙폭과대라든지 싼 종목들이 널려 있는 상태이고 배당 총률만 해도 어마어마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사서 앞으로 먹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기대 수익이 현재 낙폭과대에서 단기간에 30% 5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보니까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기관에서는 받춘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받춘다가 아니라 그냥 산다 정도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약했다가 그런다.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하락 대비해서 반등폭 자체가 굉장히 작은 케이스가 됩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앞전에 반등을 할 때 가장 큰 문제였던 자리가 앞전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기 전에 매물을 만들었던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49,000원에서 5만원 사이가 매물이 많은 상태였고 그 자리대를 넘기지 못했다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장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쌍바닥을 만들어야지 시장에서 그 다음번에 고가 라인들을 한번 넘어갈 수 있다가 된다. 이 부분이 다음 주에 나타나느냐 이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점 대비해서 상승폭의 50%라는 되돌림을 받고 어저께 반등했기 때문에 5일선이 현재는 이렇게 내려와 있을 텐데 이 5일선은 넘어가느냐 그 가격이 47,500원이 되는데 47,500원을 오늘 올라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특히나 다음 주 만기란 부분을 생각할 때 삼성전자가 여전히 시총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지수 자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를 잠깐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결국은 삼성전자 제가 그림을 잘못 넣어놨네요. 그래서 어제 종합주가 지수는 결과적으로 1666포인트 이 자리대 저점에서 마감이 되었다는데 바로 투자 전략 가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이번 주 밴드가 1670에서 1770이었는데 거의 비슷하게 왔다 갔다 고가 저가를 만들었고 이젠 1720포인트 전후 중간 마디를 안착하느냐 부분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 포지션 최대고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에서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 좋고요. 삼성전자 30번 룰을 폐지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해는 중요치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4월 만기까지 이제 다음 주가 되는데 다음 주 가장 안 좋다가 될 경우가 1710포인트가 됐고
가장 최대로 좋다 할 때 1910인데 실제로는 중간 정도 라인 때 1800 정도 사이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게 전망이 되고 2차 상승 준비 그건 똑같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 낙폭과 대주가 당분간 좀 좋을 수 있고 그다음 기존 주도주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라도 2차 전지 이런 쪽도 반등이 나올 소지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